매번 식사 후에 무심코 따르는 습관이 사실은 당신의 뇌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무의식적인 일상적 행동이 당신이 90대에도 정신이 명료할지 아니면 70대에 기억 상실을 겪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깊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고가의 약물과 전문적인 치료가 쓸모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8세의 나이로 평생 의학 경험을 쌓은 저 윤재훈의 유일한 사명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중요한 문제의 모든 세부 사항을 숨김없이 공개하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노인의 지혜를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을 그렇지 않다면 80번을 댓글로 남겨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제 팔루필 5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60년 경력의 신경과 의사인 저는 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던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천장이 심하게 빙글빙글 돌았고 저는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노련한 의사로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제 뇌의 혈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치명적인 실패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를 노화에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치부하며 제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주 전에 만났던 놀라운 환자의 기억 때문에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92세의 김민준 씨는 대부분의 30대보다 더 예리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격한 인지 테스트에서 평균 60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흥미를 느껴 저는 물었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 정신이 맑으신 비결이 뭡니까? 그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저는 식사 후 30분 동안 딱 한 가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어떻게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절박하게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제가 치료했던 3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의 병력을 수십 년에 걸쳐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87%는 식사 직후의 특정 행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반면 90세 이상의 사람들 중 94%는 예리한 정신을 유지하며 식사 후 중요한 30분 동안 공통된 습관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 고가의 약물 또는 특별한 식단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식사 후 4가지 위험한 습관을 피하는 문제였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습관들도 많습니다. 왜 이 습관들이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당신의 뇌를 복잡한 도로망과 골목으로 이루어진 번화한 대도시에 비유해 보세요. 이 도시는 기능하기 위해 끊임없는 혈류에 의존합니다. 이 도시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살고 있는데 이는 서울 인구의 약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뉴런들은 지칠 줄 모르고 초당 약 1000개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당신의 생각, 기억, 행동을 동기화시킵니다. 이제 당신이 식사할 때 이 신경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화는 신체 자원의 상당 부분을 요구하며 혈액의 약 30%, 즉 1.5리터 정도를 위와 장으로 보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뇌는 높은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 혈액 공급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식사 직후에는 이 공급이 불안정해져 뇌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노화가 혈관을 경직시킵니다. 만약 20대 혈관이 유연하고 새 고무 호스 같다면 60대 혈관은 더 부서지기 쉽고 낡은 것과 같아서 혈류 변동에 적응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 위태로운 30분 동안 당신의 행동은 뇌세포가 산소로 활력을 얻느냐 아니면 결핍으로 죽어가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인지적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의사로서 인정하기 고통스럽지만 의료계는 너무 오랫동안 이 식사 후 몇 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한 진실이 널리 알려지면 제약 산업의 고가 약물 의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제약회사나 병원들은 이 현실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하여 그런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의 유일한 충성심은 바로 여러분 독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과되지 않은 진실을 공유합니다. 이 치명적인 습관들 중 첫 번째를 공개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오후 2시쯤 집중력이 뚝 떨어져 저녁까지 머리가 멍해지나요? 가족과의 대화가 정신적인 안개 속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 증상들 중 하나라도 익숙하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변화를 다짐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래에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기고 제가 곧 설명할 4가지 습관을 피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또한 이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이 메시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치매 발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T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식사 직후에 눕는 것입니다. 무해하고 심지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습관은 매년 수만 명의 노인들을 병원으로 보내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식사 후에 느껴지는 그 따뜻하고 편안한 졸음은 휴식의 신호가 아니라 적신호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급증하여 뇌로의 포도당 전달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눕는 것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허용하여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이를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식도 괄약근이 단단히 닫혀 이를 막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힘이 절반 이상 감소하여 역류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쓰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연구에 따르면 만성산 역류는 뇌의 염증을 유발하며 소화 효소가 미주신경을 통해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 내용물이 폐로 새어 들어가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입니다. 노인 폐렴 환자의 약 70%가 이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산소를 급격히 줄여 인지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제가 만난 박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의 박미숙 씨는 한때 완벽한 기억력으로 지역사회에서 유명했습니다. 손주들의 생일은 물론 이웃의 전화번호까지 망설임 없이 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습관이 단 1년 만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미숙 씨는 매 식사 후 30분 동안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장보기 목록을 잊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노화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6개월이 되자 만성적인 속쓰림에 시달렸고 연말에는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회복 후 인지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이전 능력의 60%로 급락했습니다. 저는 미숙 씨와 긴밀히 협력하여 식사 후 습관을 완전히 바꾸도록 했습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 이상적으로는 45분 동안 몸을 세우고 가능하면 가볍게 걷도록 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는 거의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녀의 기억력은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6개월이 되자 다시 모든 손주들의 이름을 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누워있는 게 제 뇌에 그렇게 큰 해를 끼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매 식사 후 최소 30분 이상적으로는 45분 동안 몸을 세우고 있으세요. 이것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충격적인 통계를 생각해 보세요. 2025년까지 65세 이상 한국인 약 100만 명이 치매를 앓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노인 5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최근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사례의 40%는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변화는 바로 식사 후 그 중요한 몇 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식사 직후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목욕이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믿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겸손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푸짐한 저녁 식사 후 저는 의사로서 건강에 이롭다고 확신하며 섭씨 42도 목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5분 만에 시야가 흐릿해지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었으며 의식을 잃을 뻔해 익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내의 신속한 개입으로 저는 구조되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위험했을까요? 설명했듯이 식사 후 소화는 혈액의 30%를 차지합니다. 섭씨 40도 이상의 뜨거운 목욕은 몸이 열을 발산하기 위해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도록 유발하여 소화 시스템과 피부 사이의 줄다리기를 만듭니다. 뇌와 심장은 이 싸움에서 밀려나 뇌 혈류가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극적인 혈압 변동을 초래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혈압이 초기 상승했다가 혈관이 이완되면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변동은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놀랍게도 매년 한국에서 목욕 관련 사고로 약 1000명이 사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식사 후 목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퇴직한 68세 은행원 박영호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40년 동안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에 목욕을 했으며 이 일상이 건강의 초석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그는 욕조에서 쓰러져 창백하고 의식이 거의 없는 채로 가족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MRI는 여러 개의 작은 뇌졸중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를 혈관 노화 탓으로 돌렸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영호 씨는 5년 이상 목욕 중 반복되는 어지럼증을 겪었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뇌 산소 결핍의 명확한 징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목욕 시간을 식사 후 2시간으로 미루고 물 온도를 섭씨 38도로 낮추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 온도에 대해 불평했지만 3개월 후 그의 뇌 혈류는 20% 향상되었고 인지 테스트 점수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영호 씨는 감탄했습니다. 목욕 시간 같은 사소한 것이 제 건강을 이렇게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 5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지도하며 다듬어진 검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90분 동안, 이상적으로는 2시간 동안 목욕을 피하세요. 더 빨리 씻어야 한다면 간단한 샤워를 선택하세요. 물 온도는 섭씨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이보다 뜨거우면 혈관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 시간은 15분으로 제한하세요. 혼자라면 타이머를 설정하고 가족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목욕 시간을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욕 전후에 물 250ml를 마셔 혈액 농축을 막는 것입니다. 이는 뇌졸중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춥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2023년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물이나 수술 없이 치매 위험을 65%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과일은 분명히 영양가가 높지만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혈당 폭탄이 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미 식사로 인해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과당을 추가하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 지방으로 전환되고 이는 인지 저하의 전조로 알려진 지방간 질환에 기여합니다. 제가 만난 70세의 박지영 씨는 식사 후 과일을 먹는 것을 신봉했습니다. 그녀는 식사 후 과일 먹는 것을 건강한 식단의 정점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바나나, 점심 식사 후 사과, 저녁 식사 후 오렌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와 기억력 감퇴로 힘들어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놀랍도록 높은 간 효소 수치와 당뇨병 전 단계의 혈당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식사 후 과일 습관은 매일 그녀의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T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당 급상승은 인슐린 급증을 유발하고 그 후 급락하여 뇌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뉴런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저는 지영 씨에게 과일 섭취를 식사 1시간 전이나 2시간 후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녀의 피로는 사라졌고 정신이 맑아졌으며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간 기능과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과일이 항상 좋다고 확신했어요. 타이밍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전혀 몰랐어요. 2024년 UCLA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식사 후 과당 섭취가 뇌 염증 지표를 40%까지 급증시켜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제거되어 설탕이 빠르게 흡수되므로 과일 주스는 특히 위험합니다. 250ml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8개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이것을 마시는 것은 뇌에 포도당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3가지 최적의 시기가 있습니다. 1. 아침 식사 30분 전 과일에 담긴 뇌의 연료로 천천히 흡수됩니다. 2. 오전 10시 또는 오후 3시와 같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 시간 식사와 충분히 떨어져 있어 포도당 급증을 최소화합니다. 3. 운동 30분 전 당분이 저장되지 않고 연소됩니다. 식사 직후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배부른 상태에서는 과일을 피하세요. 이러한 타이밍은 당신의 뇌에 적극적으로 해를 끼칩니다. 잠시 멈추고 이 3가지 습관을 되짚어 봅시다. 4번째 습관이 가장 위험하고 다른 습관들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정보가 공감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제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회원들은 제 60년 임상 경험에서 얻은 독점적인 월간 통찰력을 받습니다. 어떤 의학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지식들입니다.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는 1분 아침, 루틴 약물 없이 혈압을 20포인트 낮추는 호흡법 또는 90대에도 근육을 키우는 식단 등을 배우세요. 한 달에 단 500원 4.9달러로 이 도구들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4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식사 직후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건강의 초석이지만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65세의 전직 마라톤 선수 최성수 씨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의 좌우명은 먹고 달리기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신체적으로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잃고 이름을 잊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MRI 결과 그의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그의 나이 또래 평균보다 30% 작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일까요?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은 혈액을 소화기관에서 근육으로 돌려 뇌 혈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40년 동안 성수 씨의 뇌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소화 중 격렬한 운동은 정상적인 양의 3배에 달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저는 성수 씨에게 운동을 식사 후 2-3시간으로 옮기고 강도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대 심박수의 60%로 제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30%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MRI는 뇌 위축이 멈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수 씨는 회상했습니다. 저는 제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뇌를 망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올바른 시간에 하는 운동은 뇌세포를 키우는 단백질인 뇌유래신경 영양인자 BDNF를 증가시키지만 식사 후 운동은 이를 억제합니다. 이상적인 시기는 식사 후 2-3시간으로 소화가 안정되고 혈당이 정상화될 때입니다. 강도는 적당하게 유지하세요. 전력 질주가 아닌 활기찬 걷기를 생각하세요. 식사 후 30분 뒤 시속 4km의 가벼운 걷기는 완벽합니다. 소화를 돕고 포도당을 안정시키며 격렬한 운동의 위험 없이 뇌 혈류를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마지막 습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흡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가 이미 혈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흡연은 뇌의 산소 공급을 효과적으로 질식시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75세의 20년 동안 식사 후 흡연자는 15세 더 많은 사람과 맞먹는 뇌 위축을 겪었습니다. 금연은 이미 손실된 뉴런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손상을 막아줍니다. 혹시 너무 늦었다고 걱정된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85세에 쓰러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식사 후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백 명의 환자들을 지도하며 다듬어진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사 후 루틴으로 모두가 결과를 보았습니다. 식사 직후 원하고 10분 동안 일어서서 접시를 정리하며 눕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세요.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예를 들어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를 끓이세요. 이 차들은 카페인이 없고 소화를 진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차를 준비하는 행위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자연광이 세로토닌을 높이고 식사 후 졸음을 억제하도록 하세요. 역류를 막기 위해 자세를 곧게 유지하세요. 15분 후에는 15분 동안 시속 4km의 편안한 속도로 약 450m를 여유롭게 걸으세요. 이동에 제약이 있다면 앉아서 다리 들기나 발목 돌리기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돌아와서는 가볍게 뇌를 활성화하세요. 신문 헤드라인을 읽거나 15 나누기 생과 같은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일기에 세 문장을 쓰세요. 이러한 활동은 무리 없이 뇌 혈류를 자극합니다. 이 45분 루틴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인지적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환자들은 극적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사고가 더 명료해지고 오후 생산성이 높아지며 숙면을 취하고 기억력 감퇴가 줄어들고 심지어 더 밝아진 모습에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는 뇌 건강의 세 가지 기둥인 혈류산소 공급,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최적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루틴을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의 향기를 음미하고 산책 중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뇌 운동의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세요.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회춘 과정을 증폭시킵니다. 60년 동안 의사로서 저는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배웠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잃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축적되는 작고 일상적인 선택들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10년 또는 20년 후에 당신을 정의합니다. 눕기 뜨거운 목욕 식사 후 과일 격렬한 운동이라는 이 네 가지 습관을 피함으로써 당신은 뇌를 상당히 회춘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며 그 열쇠는 비싼 치료법이 아니라 식사 후 30분을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눈을 감고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 친구와 동료들이 치매로 힘들어할 때 당신은 활기차게 모든 손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취미를 즐기며 당신의 방식대로 자신감 있게 걷습니다. 그 미래는 오늘부터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부탁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이 습관들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지식을 공유하세요. 한 사람의 바뀐 일상이 인지 저하 없는 삶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감된다면 아래에 링크된 다음 글을 확인해 보세요. 치매를 1분 아침 루틴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제 구독자들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용적인 지혜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